조실성 호두나무는 평생 살아가는 게 정확하게 1.9 대 1이다. 땅 속의 수간, 최적 뿌리 부분이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속을 잘 관리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상부는 얼마든지 잘 삽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한테 여기 와서 교육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내용 중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한 가지는 1, 2년 차 관리. 그죠?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있어요. 병충해와 병균해에 대해서 올해 특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간 시간을 잘 둘러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지난 겨울이 너무너무 따뜻했죠? 병균이든 병충이든 겨울에 조금 얼어 죽어줘야 합니다. 근데 얼어 죽지를 않았으니까 올해는 특히나 병충해와 병균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 겨울이 따뜻하면 그 다음에는 농사 짓기가 조금 대간하다. 약 방제를 자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어 놓고서 1년 차에 절반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반을 죽인 사람들 딱 구분을 해보면은 2부류입니다. 너무 애지중지하거나 너무 방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애지중지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오만 것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영양제 줘, 약 줘, 뭐 하면서. 근데 우리가 갓난아기를 낳았을 때, 사람들도 갓난아기를 낳았을 때 무언가 너무 많이 먹이면 어떻게 돼요? 탈나죠. 약도 너무 많이 먹이면 탈나는 겁니다. 아이는 그만큼 더 부드러운 약, 더 순한 것으로 다스려줘야 하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 깨를 갖다가 이렇게 정식한 다음에 거기다가 요소라도 한번 너무 세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홀랑 타버리죠. 그래서 세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떤 식물체가 어렸을 때는 약하게, 아주 약하게 여러 번 자주 나눠서 줘야 맞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후에 수피가 두터워지고 성체가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조금씩 강하게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지를 못하니까 한 번에 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약재가 진해지고 영양제도 진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습니다. 2번째로 거름을 너무 많이 늘려고 하시는 욕심이 있어요. 땅속에 뭔가 많이 주면 빨리 자랄 것 같아서.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 모든 식물체는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을 때 수분을 통해서 먹거든요. 수분에 융해된 상태에서 삼투압을 일으켜서 먹는데 땅속이 염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역삼투압이 일어나죠. 빨아먹질 못하고 거꾸로 빨립니다, 수분이. 그럼 갑자기 전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 관리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제가 강조를 한다고 해서 부족하면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넣으시면 거기는 몰수한다. 자, 지금까지는 나무를 지나치게 애정을 많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나무를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방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토양 관리부터 안 하셨어요. 전라남도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를 하실 때 전라남도에다 1억 주의 호두나무를 심으시겠다고 했습니다. 1억 주를.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 전남의 토질과 그 기후에 맞추어서 재배 방식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냥 공짜로 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구덩이만 파고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대충 덮어놓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뿌리가 썩어서 죽었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 거였죠. 네?
즉 그분들이 이 하드웨어, 즉 묘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품종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품종에 맞는 재배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건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덩이만 대충 파고 묻어놓고 흙만 덮었어요. 근데 전라남도는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죠.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죠. 강수량이 제법 많은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덩이에 물이 고이니까 뿌리 썩음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라남도가 전부 다, 그쪽은 실패했다면 전부 다 뿌리 썩음이에요. 뿌리가 썩으니까 지상부에서도 막 입이 검해지거나 막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사실은 토양 관리를 얼마나 잘 해 놓았느냐에 의해서 사실은 승부가 납니다. 사실은 나무는,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체는 하우스 농사를 짓던 수도작을 하던 땅을 얼마나 만들어 놨느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작물이 잘 되는 것이지, 응? 땅을 안 만들어 놓고 식물체를 꽂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그 이후에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듯이 밭에 내가 받은 밭에 돌이 많아요. 그건 복 받으신 겁니다. 근데 점토질이나 아니면은 막 손으로 만져보면은 흙, 막 분말가루 같이 막 끝까지 막 부드럽게 다 깨지는 흙들 있죠. 그런 흙은 진짜 열심히 거기다가 유기질도 넣어야 하고 더 깊이 갈아 엎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돌멩이들이 있는 흙들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후에 땅 위에다가 그냥 비료 뿌려줘도 다 스며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차에 묘목을 심고서 1년차에 죽느냐 사느냐는 사실은 나무를 심기 전에, 그 전에 토양을 토양 관리는 첫 번째로 형태적 관리가 있죠.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밭이면 밭. 뭐 차라도 다닐 수 있게끔, 농기계로 다닐 수 있게끔 형태적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물리적 변화를 줍니다. 물리적 변화는 뭐냐면은 토양이 다져지고 단단하고 경관층이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주거나 하면서 토양이 부슬부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부슬부슬하다는 건 뭐예요? 투습, 비가 왔을 때 수분 침투가 좋죠. 평상시에는 또 통기성이 좋아지죠. 토양이 부슬부슬해질 때 식물체는 가장 생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토양을 뒤집어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 성향을 바꿔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적 성향. 예를 들어 토양을 뒤집었으니까 겉흙에서는 거름기가 있었으나 땅속에서는 양분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화학적 성분을 첨가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퇴비가 되었던 아니면 화학비료가 되었던 그 세 가지 형태의 토양 관리가 되었을 때 식물체가 잘 자랍니다. 즉 1년째 죽거나 사는 것은 사실은 그 식물체를 식재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그걸 못하고서 식재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캐내기는 어렵죠. 그럼 처방전을 한번 써봅시다. 이제 내 땅이 점토질이고 막 통기와 투습이 잘 안 돼, 부슬부슬하지 못해. 그런 경우에는요, 옆에 만일 평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지에다가 그렇게 심어놨다라고 하면은 옆에 고랑이라도 따야 합니다. 흙을 좀 그 옆에라도 뚫어줘서 통기 투습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기질을 막 집어넣고 다시 덮어줘야죠. 특히 점토질인 흙일수록 거칠은 유기질을 많이 넣어줘야만이 나중에도 살아요. 만일 그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죽습니다. 호두나무를 심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조심해야 할 건, 호두나무는 예전에 이집트나 이쪽에 페르시아 만에서 원래 발생이 됐다고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쭉 이제 하나는 서진하고 하나는 동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적응을 하였는데 호두나무는 물에 뿌리가 잠겨 있는 건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죠. 12시간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그 나무는 전원이 폐사한다고 했잖아요. 즉 배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제 1년 차서부터 2년 차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식재 전에 준비를 다 해놨으면, 토양 관리를 해놨으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거의 살 수는 있습니다. 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체를 볼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지상부, 땅속을 생각하지 않고 지상부만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상부를 보고서, 그리고 내가 농장을 준비할 때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었느냐에 의한 지하부를 가늠할 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식물체의 절반은 지하부가 2분지 1 이상이 있고, 특히 여러분이 심고 계시는 조실성 호두나무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교육 중에. 이 호두나무 중에 특히 이 호두나무는, 일반 호두나무는 TRB,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1:1이지만 조실성 호두나무는 평생 살아가는 게 정확하게 1.9:1이다. 땅속에가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땅속에의 수간, 체적 뿌리 부분이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속을 잘 관리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상부는 얼마든지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매일 지상부만 쳐다보고 지상부의 이파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강원 경기 쪽에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분들은 토양이 이렇게 이제 막 이런 돌들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 내가 준비된 땅이 돌이 별로 없는 지역이다 라고 하시면요, 특히 점질투다 라고 하시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깊이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호두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체는 그래요. 자기가 적정하게 살만한 대로 뿌리를 뻗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점토질이 많고 강수량이 많다고 했죠. 뿌리가 그쪽 나라에서 얘기하던 수준보다, 조사 자료보다 더 낮게 뻗어갑니다. 곁뿌리가.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문헌상에는 뭐 20에서 60cm 사이가 가장 뿌리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거의 10cm에서 25cm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점토질이 많으니까 통기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숨쉬기 위해서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고 얕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영향을 많이 받죠. 심토층은 그래도 영향을 덜 받아요. 수분이 똑똑똑똑 스며드니까. 근데 표토층일수록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확 바로 영향을 받죠. 더 많은 물이 침투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기 전에 토양 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강원도 쪽에서는, 특히 해발 고도가 높은 데에서는요, 물론 호두나무가 얼어 죽진 않습니다. 얼어 죽진 않는데, 그래도 땅속의 온도가 변화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기왕이면은 호두밭에 겨울에 땅이 좀 얼 때, 얼음이 이제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호두밭에다가 관수를 쫙 해줘가지고 완전히 얼려버려라.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었죠. 완전히 얼려버리면은 얼음 속의 온도는 항상 같다. 얼음 속의 온도는 변화가 없고 항상 같다. 온도와 습도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겨울에 가물었어요. 겨울에 가물고 토양에 수분이 없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밤중에 해가 지면서 밤중에 공기 중의 온도, 특히 철원이나 이런 뭐 양구 이런 데 영하 20도, 25도 막 팍팍 떨어지죠. 네? 그 떨어질 때 땅속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얼음 밑에서는 영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기의 온도, 영하 20도의 온도가 확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확 빨려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호두나무도 죽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고 이제 얼음이 열기 시작하면은 호두밭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유실수밭, 호두밭이 아니더라도 유실수밭에 관수를 한번 쫙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토층 약 10cm 정도를 꽝꽝 얼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표토의 1, 2cm는 낮에는 녹았다, 밤에는 얼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 그거보다 더 깊은 데서는 녹질 않잖아요. 계속 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얼음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겨울을 나는 거죠.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가리 있죠. 봄가리와 가을가리가 있잖아요. 가을에 낙엽이 다 진 다음에 이제 눈이 살살 내릴까 말까, 땅이 얼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쟁기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이든 어디든. 그거는 땅을 부슬부슬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방제 작업입니다. 방제 작업. 즉 벌레나 균들은 땅에서 월동을 하는 것들도 있고, 수체 지상부에서 월동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땅속에서 한 70% 이상이 월동을 해요. 땅속 표토층 불과 한 10cm. 여러분들 땅 이렇게 파다 보면 번데기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죠. 바로 그게 월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잠자러 들어가 있던 것을 갖다 땅을 쟁기질을 해서 갈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불 덮고 자던 애들이 그새 밤새,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밤새는 겨울이죠. 겨울에 죽겠죠. 얼어 죽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병충해나 균해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네? 봄에 뒤집는 것은 흙을 부실부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가을에 한번 가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1년 차는요, 사실은 도백제나 살균 충제만 주시고 냅둬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2년 차에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수영을 잡아가야죠. 1년 차에는 생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과하게 관심을 주지도 말고 너무 적게 방치하지도 말아라. 이거 수영이고 뭐를 다 빼고서 살게끔만 그냥 두고, 2년 차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를 들어 밑에서 가지가 막 나오고 하잖아요. 여러분 호두나무 심었더니 밑에도 막 가지 나오죠. 곁가지도 막 나오고 하죠. 걔네들까지 그냥 놨어. 막 놔두고 있다가, 예를 들어 5개라고 하죠. 5개 막 자라고 있다가 양쪽에 4개를 제거하고 하나만 딱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 남은 것이 나머지 제거한 체적에 다 채워서 큽니다. 그 한 해에. 왜? 뿌리가 그만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2년 차에 목표 수영과 목표 체적은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묘목을 하나 심었어요. 심었더니, 쬐까는 거 하나 심었더니 여기서 이렇게도 올라가. 여기 밑에서는 막 가지가 막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1년 차에 이걸 수영을 잡겠다고 딱 이렇게 하나만 만들 거야 라고 하고 제거하면은, 이게 발생되는데 갔던 양분은 소멸이 된 거죠. 그죠? 소멸되고 수체 내 양분이 결국은 소진됐을 뿐이지 플러스가 안 됐잖아요. 한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파리가 있죠. 이파리가 있는 것이 뿌리가 다시 여기서 광합성이 되고 다시 양분이 내려가잖아요. 다시 뿌리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죠. 에? 오히려 생존에는 이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생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차에는 아예
아주 조금 자라나왔을 때, 처음 조금 자라나왔을 때 하나를 제대로 키우든지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요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광합성하면 뿌리가 요만하고 있었던 녀석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줄기를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거죠. 2년 차에. 이건 2년 차입니다. 2년 차. 그러면은 자, 끄트머리가 다른 녀석은 훨씬 더 컸겠죠. 만약 일찌감치 손 봤으면. 근데 얘가 요만큼 자랐던 얘기, 이 녀석들의 제거된 양만큼 뿌리가 양이 있으니까 얘가 더 빨리 큰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네. 네. 그래서 1년 차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조급함이 나무를 죽이는 길이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호두나무는 독립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두나무는요, 독립수로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부터 동네 어귀에 호두나무들이 있었어요. 네? 네? 있었는데 열매 잘 안 흘리죠? 제가 호두나무는 자웅, 동주, 자웅 이화, 자웅 이숙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암꽃이 피는 시기와 수꽃이 피는 시기. 연애를 못하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그죠? 그래서 호두나무는 독립수가 아닙니다. 군집해서 집단을 이루어야만이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래서 호두나무 한 그루 심고 열매 안 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호두나무는 군집이 되어야만이 서로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무 옆에 또 나무가 있죠. 얘도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들은 호두나무의 끝에, 호두나무, 감나무, 뭐 이런 밤나무 전부 다 끝에서 새순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워가지고 열매 더 따려고 이거 끝을 못 잘라줘. 그죠? 못 잘라줘요. 나무가 부딪히는데도 못 잘라줘요. 그리고 그해 얘가 이만큼까지 가. 얘가 이만큼까지 와요. 그럼 얘와 얘가 어떻게 돼요? 칼싸움하고 있죠. 칼싸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죽는다고 했죠. 호두나무는 둘이 부딪히면 둘 다 죽는다고 했어요. 말라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관리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아무리 열매가 있어도 여기 와서 요 새해 여기까지 닿겠다라고 싶으면은 이파리는 상관없습니다. 줄기가 닿겠다 생각했다면은 확 쳐 들어가야 해요. 과감하게 쫙 잘라 들어갑니다. 우리 뭐 이교 선생님은 저기 1m 50이잖아요. 1m 50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 가지에 줄기에 골격지 있죠. 그 길이가 몇 센치일 것 같아요? 70. 골격지 70이라고 생각하시죠? 1m 50이니까 70이라고 생각하시죠? 30입니다. 새로 자라면서 열매 맺어야 공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무와 나무가 이 가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어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제 2년차, 3년차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30cm까지 완전 제거. 그래야 여기서 내년도에도 여기서 가지가 또 자라면서 열매가 여기 또르륵 매달리죠. 그리고 열매가 매달린 다음에 이파리가 또 이만큼 나가죠. 여기 이파리가 더죠. 이파리끼리는 단다는 얘기죠. 2m일지언정, 내 나무와 나무의 거리가 2m일지언정, 가지에 절단하는 거리는 50c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50cm. 이해되죠? 에? 왜? 그 다음에 열매 맺고 나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을 그렇게 해줘라. 대신 1년차 이렇게 만들지 말고 1년차, 2년차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자랐다 굵기를 맞춘 다음에 일본이 굵기
굵기를 맞춘 다음에 2년 차 하면서 이제 열매 따기 매달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조절해 가면서, 아, 얘는 조금 가늘어. 그럼 조금 방치해 놓고, 얘는 굵기가 좀 됐네. 그러면은 광을 팍 잘라주면서 새 가지를 받으라는 얘기죠. 이제 그때부터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얘가 5년 내지 6년이면은 아예 영양생장을 멈춰버립니다. 아예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경고 드리잖아요. 제가 대충 2에 4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중국 방식으로 3m에 4m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통로는 1m고 잘못하면 그분들 부피를, 그리고 옛날 만실성 심듯이 막 몇 미터씩 막 띄워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5년 내지 6년 차까지 수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분은 실패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름 비배 관리 좀 많이 해주세요 하고 수세를 세게끔 해줘라 라서 일단 수간을, 내가 목표한 수간 부피를 차지한 다음에 거기다가 열매를 매달기 시작해야 수확량이 많아지겠죠. 자, 또 한 가지, 나무가 수세를 잃으면 세력이 잃잖아요. 세력이 약해지면 숫꽃이 많이 핍니다. 숫꽃이 엄청나게 많이 펴요. 자, 우리가 지금 호두나무는 5월, 6월 이때가 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화 분화 시기거든요. 내년에 필 열매 맺힐 것을 지금 화 분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열매 맺을 꽃이 암꽃이 많이 폈으면 좋겠어요? 숫꽃이 많이 폈으면 좋겠어요? 암꽃이 많이 펴죠. 그죠? 근데 수세가 약하면 어떻다고요? 숫꽃이 많이 피게 된다. 그죠? 사실은 이 밭 전체에서 있죠, 숫꽃 피는 나무는 몇 그루만 있어도 됩니다. 그죠? 전체에서. 그래도 다 수분 돼요. 수세를 이렇게 세게 이제 땅을 갖다 좀 비옥하게 만들어주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무는 무진장 잘 자라요. 초반에. 무진장 잘 자라는데 열매는 덜 나오죠. 몇 년? 1년 내지 2년. 그 다음에는 몇십 년 있잖아요. 조실성 호두나무가 약 경제수령, 생존수령이 아닌 경제수령이 80년에서 100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동안 세력이 딱 받쳐지면은 80년에서 100년 동안이 와르르 하고서 열매가 확 쏟아지는데, 1년, 2년 수세 세가지고 좀 잘 자라는 거, 열매 좀 들려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수세를 좀 강하게 키워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두에 대해서 비전을 좀 보시고, 호두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를 좀 많이 느끼시고, 진짜로 이제는 돈을 버시겠다고 하면은 호두나무 심는 걸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형태적 변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이뤄낸 다음에 거기다가 심어주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